자, 여러분 합병 차익은 이런 개념이에요. 상법에서 얘기하는 합병 차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 동네를 공부하기 싫죠. 보기도 싫단 말이야. 합병 차익은 발생하는 이유가 이래요. 이게 잘 오늘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인가 거기에 그 합병 내 기본 강의 한 거 뭐 무료 뭐 있을 거예요. 거기 내 회계 처리도 다 해놓은 거 있어. 심심하면 가서 보고. 합병을 해보면 알아. 합병 해보면 일을 해보면 별의별 상황이 다 일어나. A가 있어, B가 있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병 비율이죠. 그래서 얘가 액면으로 액면으로 10,000원짜리야. 액면으로 10,000원짜리야. 근데 이 시가가 있을 거냐, 시가가. 그렇죠? 시가. 그럼 시가가 얘가 100,000원짜리야. 그렇죠? 시가가 10,000원짜리야. 쫓아오시겠죠? 그러면 얘한테 합병을 한다고 치면 얘한테 얘는 몇 주 주고 한 주 주고 아니 10주 주고 한 주 받아오는 거지. 10주를 주고 한 주를 받아오는 거 아니야. 이게 합병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는 B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자산을 가져오겠지. 일단 순자산을. 이만큼의 순자산을 가져오고 신주를 주는데 신주 주는 게 뭐냐면 액면으로 자본금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액면으로. 그렇죠? 그러면 얘 10주를 까고 한 주밖에 안 주잖아. 자본금이 되게 적어. 이런 회사들은. 그죠? 그럼 자본금이 액면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액면. 나머지가 다 합병차익이야. 상법에서는 무슨 차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자산과 자본금의 차이일 뿐이야. 이해하시겠죠? 자본금. 그래서 이게 합병차익. 이해하시겠죠? 합병의 본질이 과연 유상거래냐 무상거래냐 되게 어려운 문제죠. 진짜 합병을 이걸 새로 사고서는 돈 준 거냐 아니면 그냥 같이 합친 거냐. 돈을 줬다라고 보면 유상거래인 거고 합병이 돈과 관련이 없다면 무상거래인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대단히. 그래서 지방세법 이런 데 무상거래설이 더 훨씬 강해요. 그렇죠? 유상거래설도 있고 뭐 다양한 거야. anyway. 이게 합병 차익이야. 근데 합병 차익의 이제 구성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요놈의 식기 요거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요놈의 식기. 요놈의 식기한테도 뭐가 있겠어. 그 전에 잉여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순자산을 가져오면서 이 합병 차익이 생기는 원인이 얘가 잉여금이 지금까지 쌓였으니까 그만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잉여금이 쌓였으니까 그만큼 준 거 아니야. 이 합병 차익은 비법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잉여금들이 여기에 녹아서 들어오고 일부는 그 잉여금 이외에 썸띵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잉여금 이외에 썸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소위 말하는 매수 차익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요만큼밖에 안 준 거죠. 요만큼을 사면서 다 줘야 되는데 요거 안 줬으니까 매수 차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회계하고 여러분들 상법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이거를 공정가치로 계산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합병차익이 상법에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산조정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매수차익이 돼버리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차익의 구성은 이 합병이라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회사의 잉여금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발생하지. 합병차익 안에 감자차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액면 10,000원짜리인데 이게 얘가 액면 5,000원짜리면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거지. 10,000원짜리를 없애고 신주를 주는데 5,000원짜리 액면으로 주니까 한 주당 5,000원의 감자가 발생하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감자차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합병 2를 해보면 쭉 알 수 있어요. 이게 회계처리 일일이 해보면 아무리 잘 몰라도 이게 알게 돼요. 그럴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게 합병 차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배우는 거 설명해서 시험 문제 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또 자본에 전입하면 무상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적격 합병일 때 무상주가 별로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주주들이 잘 생각해봐요. 비적격 합병이면 과세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취득 원가로 다 바뀐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적격합병 과세가 안 되니까 이게 다 과세 한 번도 과세가 안 됐잖아요. 이거 주식으로 바꾸면 그때 또 과세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 어떻게 일일이 외웁니까? 그 외우는 사람 더 신기한데. 그런 개념이야, 개념이. 세법하게 내긴 좀 힘들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의는 한번 읽어볼게요. 합병 차익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순자산 가액이 합병 신주의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익이 합병 차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법이 상법에 있는 용어를 쓰면 그건 상법 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별도의 고유 개념이 없는 이상은 상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상법을 모르고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 모르고 시작하는 거야. 합병 차익이 뭔지 모르는데 저 구성 요소를 열심히 배우는 건 큰 의미는 없다 이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합병 차익이 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합병 차익은 합병 법인이 손익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발초라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회사끼리 합병을 하면서 생긴 신주 발행에 대한 대가 때문에 저게 생긴 거기 때문에 주발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자 보죠. 교재 3-31페이지 이제 법조문이 조금 읽혔으면 좋겠는데 합병 차익 상법에 따른 합병으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상법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요 자산의 가액이 채무 그렇죠? 액 회사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요건 뭐 교부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이 합병 차익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법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그렇지만 다만이 뭐야? 원래 합병 차익은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데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 교부금과 주식 가액 이때 주식 가액은 시가를 얘기하는 거야. 시가 로서 법인의 입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과세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다음 뒤에 와보세요. 그래서 합병 차익의 구성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평가 차익, 감자 차익, 자본 준비금, 잉여금. 평가 차익은 요거죠. 요거 새로 생기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합병 감자 차익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액면이 더 줄어들면. 그리고 존속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잉여금을 들고 오겠지. 피합병 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잉여금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지. 소멸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 그 놈들을 자본에 전입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무상주 수령하면 과세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비적격 합병이라면 매수 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왜냐하면 비적격 합병이면 이게 여러분 합병 잘 모르는데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한데 비적격 합병 이게 다 과세가 된단 말이야. 그죠? 합병 차익 빼고는 합병 차익은 과세가 되더라도 주주에게 과세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과세되는 거야? 합병 법인에게만 과세가 되는 거라고. 피합병 법인 주주들은 소멸법인 의제배당으로 합병 대가만큼 싹 다 과세가 됐잖아요. 그게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 취득원가는 잉여금이 녹아 있어요. 혼자 떠드는 것 같아. 잘 모르면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이게 대화할 수 없는 주제야. 주제가 남녀의 차이 같은 거라고 이해하셔도 좋네. 어쨌든 그냥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뭐 여기서 더 하려면 처음부터 합병이랑 해서 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내공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죠? 요 부분이 있으니까 비적격 합병이면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돼서 취득원가 다 과세가 됐단 말이야. 오로지 합병 당시에 합병 법인에게 과세되는 합병 평가차익 그 부분만 과세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걔를 자본에 전입하면 과세해 주겠다는 거야.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주주 입장이잖아. 적격 합병 합병 차익 중 자산 조정 계정 이익잉여금 승계액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과세 안 됐던 부분들은 원래 과세가 안 되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그 회사에는 과세했지만 주주에겐 과세된 바 없잖아요. 그거까지 과세하겠다는 거고 자산조정 계정이 위에 있는 애랑 평가 차이랑 똑같은 얘기고 일부 전입할 때 옛날에 순서하고 달리 지금 바꾼 건 뭐냐면 과세된 놈하고 되지 않은 놈 중에 누구를 먼저 하겠냐는 거 본질이. 그래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이 먼저 전입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사후관리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준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쪽 챕터에서는 여러분들 채무의 출자 전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요 관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면 결국은 점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관점이 있으면 뷰가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그게 없어도 중요한 게 조금 암기를 해야 돼. 여기를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단어 그 자체. 주발초가 뭔지. 여기서 얘기하는 주발초가 뭔지. 어디가 입금 산입되는 금액인지.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써드린 거고 암기할 부분들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